안녕하세요. 2026년 5월 셋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현물 가격입니다. 주력 제품인 DDR5 16기가 모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40 돌파를 목전에 두고 마감했던 가격은 이번 주 월요일 11일 시작과 동시에 $40.200를 기록하며 가볍게 $4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화요일 $40.267, 수요일 $40.367로 매일 저점을 높여가더니 목요일 14일에는 $40.700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5일에는 마침내 $41.167까지 치솟으며 한 주간 전주 마감 대비 약 3.35% $1.334나 상승하였네요. 숨 고르기도 없이 $41 선까지 뚫어내며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PC D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매 시장은 글로벌 현물가의 강세 흐름과는 정반대로 국내 소매가에서는 활발한 가격 경쟁이 펼쳐지며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고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역시 30990원이라는 가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고점 인식에도 불구하고 30만원 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지지선을 보여주며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모델은 월요일 325,46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까지는 324,000원대에서 팽팽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목요일 14일에 312,560원으로 12,000원가량 기습적인 가격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금요일까지 이어져 최종 312,240원으로 마감, 주초 대비 약 4.06%의 의미 있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금요일 기준 25,000원 이상 벌어졌던 두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이번 주 금요일 기준 11,250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네요.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메리트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훨씬 넓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이번 주 DDR4 시장은 현물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소매 시장에서도 완연한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월요일 186,00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수요일에 184,000원으로 가격이 내려앉은 뒤 금요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초 대비 약 1.08% 하락하며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델은 주 후반에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월요일 196,490원에서 시작해 수요일까지는 195,000원 선을 유지하며 버티는 듯 했으나 목요일에 189,990원으로 내려앉으며 마침내 190,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금요일 최종가는 189,570원을 기록하며 한 주간 약 3.52%의 의미 있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 초반 약 1490원까지 벌어졌던 두 제품 간의 가격 격차는 금요일 기준 5,570원까지 크게 좁혀졌습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삼성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SN코어와의 가격 격차를 많이 좁힌 한 주가 되겠네요. 다만 D램 현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가 환율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매 시장이 계속 하향 안정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990PRO 모델입니다. 월요일 417,100원으로 시작해 일주일 내내 큰 부침 없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을 거쳐 금요일 최종가는 415,400원으로 마감하며 주초 대비 약 0.4%의 미세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가격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보합권 내의 흐름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주간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월요일 433,620원으로 시작한 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412,000원까지 가격이 크게 내려앉으며 일시적인 저점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434,220원으로 다시 가파르게 튀어올랐고 금요일 최종가는 417,900원으로 안착하며 주초 대비 약 3.62% 하락한 채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델 간 가격 격차는 2,500원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가 미세하게 저렴한 편이지만 SK하이닉스 제품 역시 주 중반 급락 이후 41만 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두 주력 모델 간의 가격 경쟁이 다시 한번 팽팽해진 양상입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이번 주 HDD 시장은 브랜드에 따라 확연히 대비되는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WD 블루 모델입니다. 월요일 17만 8,9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과 수요일에 17만 9,510원,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최종가 17만 9,53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변동폭이 몇십 원 단위에 불과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17만 9천원대 안팎에서 철저한 보합세를 유지하며 특유의 뛰어난 가격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은 주간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주 초반인 월요일 18만 9,319원으로 시작한 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17만 6천원까지 가격이 크게 내려앉으며 일시적인 최저가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21만 2천원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치솟았고 금요일 최종가는 21만 3천원을 기록하며 주초 대비 약 12.5% 상승한 채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브랜드 간의 실제 가격 차이는 33,470원으로 시게이트 제품이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게이트 제품의 경우 주 중반과 후반의 가격 차이가 37,000원 가까이 벌어졌던 만큼 구매 타이밍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단가 차이가 컸던 한 주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전 종목 폭등 랠리를 기록했던 반도체 시장은 이번 주 들어 대부분의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을 뱉어내며 강한 숨고르기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메모리 진영은 기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장 돋보인 것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주 31% 폭등에 이어 이번 주에도 7.89% 13만 3천원 추가 상승하며 181만 9천원으로 마감, 매수세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74% 2천원 소폭 상승한 27만 500원으로 보합권에 머물렀고 해외 시장의 삼성전자 GDR은 7.20%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마이크론 역시 이번 주에는 2.97% 하락한 724.66달러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직 및 파운드리 섹터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엔비디아만 빛났습니다. 다음 주 2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도 4.70% 상승하며 225.3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인텔 -12.93%과 AMD -6.83%는 큰 폭으로 주저앉았으며 TSMC -1.78%와 브로드컴 -1.12%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장장치 섹터는 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0.42%과 시게이트 1.64%는 미세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주 31% 급등했던 샌디스크는 이번 주 9.90% 하락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는 조정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ASML이 5.67% 하락하며 1,501.81달러로 밀려났고 일본의 시네츠 화학도 5.01%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41%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썸코 SUMCO는 이번 주 13.64% 488엔 급락하며 가장 큰 조정폭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동반 폭등을 기록했던 전 세계 증시는 이번 주 들어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 13% 넘게 폭등하며 7,500선 턱 밑까지 차올랐던 코스피는 이번 주 0.06% 4.82포인트 미세하게 하락한 7,493.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중에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8,000피 돌파까지 성공했지만 금요일 급락하며 결국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네요. S&P 500 지수는 0.13% 소폭 상승한 7,408.5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08% 미세하게 조정받은 26,225.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보신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번 주 1.59% 하락한 11,588.5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8% 1304.36포인트 가깝게 빠지며 61,409.29포인트로 내려앉았고, 대만 가권 지수 역시 반도체 주가 조정과 맞물려 1.82% 하락한 41,172.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마이너스 1.07%과 항생 지수 마이너스 1.63%, 그리고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마이너스 1.43%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며 쉬어가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물류 및 경기 선행 지표들은 지난주에 이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5.81% 추가 상승하며 3,151.0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무려 9.54% 급등한 2,140.66포인트를 기록하며 물류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네요.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은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이번 주는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시장의 기술적 조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은 강력한 달러 강세, 즉 킹달러의 귀환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9.21까지 오르며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전주 대비 36.08원, 폭등한 1497.88원을 기록하며 1500원 선 턱 밑까지 올랐고, 달러엔 환율 역시 158.77엔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시장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8만 달러 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번 주 2.56% 하락하며 78,206.20달러로 내려앉아 다시 8만 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3.57%과 은 -4.10% 역시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에너지와 채권 금리의 급등입니다. 지난주 95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안도감을 줬던 WTI 유가는 일주일 만에 10.48% 10.00달러 폭등하며 다시 105.42달러를 기록, 100달러 선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7.36%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산업용 원자재와 배터리 소재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닥터 쿠퍼로 불리는 구리는 이번 주 0.15% 소폭 조정받으며 13,546.00달러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알루미늄은 1.74% 상승한 3,564.00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은 이번 주에도 0.53% 소폭 상승하며 19만 1000위안 선에 안착,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원자재 상승 압박 속에 채권 금리도 주 후반 들어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23.1bp 급등한 4.595%를 기록했고, 연준 의원의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언급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역시 19.1bp 상승해 4.084%로 다시 4%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23.3bp 급등해 2.706%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주 후반 들어 유가 상승과 국채금리가 강세가 연출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발표되는 주요 물가지표와 금리 추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살펴보셔야 할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5월 1일 10일 수출은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 수입은 1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36.9억 달러, 43.7% 증가하였습니다.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 총액은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네요. 5월은 초반에 휴일이 많아서 조업일수가 5일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겠네요.
반도체 수출 역시 85억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번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3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6월은 다시 역대 최고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49.8%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382.8% 증가, 석유 제품은 2.4%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승용차 마이너스 26% 감소,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4.3% 감소, 선박 마이너스 58.6% 감소하였네요. 특히나 SSD를 의미하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이 드디어 다른 모든 품목을 제치고 반도체에 이어 2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네요.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46.3%로 19.7%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52.6%로 드디어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는 수치가 찍혔네요. 저 도넛 모양의 그래프에서 옅은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을 넘은 것 보이시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5월 초반의 지표는 조업일수 때문에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하드캐리하고 있는 건 100% 맞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41.4%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129.7% 증가, 원유 7.9%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증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